결혼 25년 만에 남편이 매일 밤 사라졌습니다. 새벽 12시.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남편. 옷을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아침 5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발소리. 도대체 우리 남편은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걸까요? 52세 김미경 씨 남편 박철민 55세와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남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미경 씨는 흥신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부인 준비되셨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봉투를 꺼냅니다. 미경 씨의 손이 떨립니다. 제발, 제발 바람이 아니길.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사진들은 미경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박철민 55세. H그룹 계열사 영업부 부장. 회사 생활 28년 차.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김미경과는 대학 동기. 졸업하고 2년 만에 결혼했죠.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 큰딸 지은이는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 민준이는 군대에 있습니다. 이제 부부 둘만 남은 집. 조용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글쎄. 된장찌개 어때? 좋아. 오늘 두부 샀으니까 순두부찌개 끓여줄게. 저녁 7시면 퇴근하는 남편.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7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하지만 화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앉아? 남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서 자. 조금 이상했지만 미경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오나 보다. 중년 남성들 불면증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12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던데. 병원 가볼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무게도 눈에 띄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30분. 옆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없었습니다. 또 거실에 있겠지. 미경 씨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남편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외출복 차림으로.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미경아. 깼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새벽 12시 반인데?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담배 좀 피우러. 담배? 베란다에서 피우면 되잖아. 왜 밖에 나가? 답답해서. 좀 걸으면서 피우려고. 미경 씨는 이상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간다는데.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갔습니다. 미경 씨는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2시 40분, 50분, 1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1시 30분, 1시. 미경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0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는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경 씨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새벽 12시 반에 나가서 5시에 들어온다고? 담배 한 대 피우는데 4시간 반이 걸린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참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리고 거짓말. 일주일 후, 미경 씨는 일부러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언제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12시. 역시나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번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미경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5분. 이번에는 몇 시에 들어올까? 미경 씨는 기다렸습니다. 1시, 2시, 3시. 새벽 3시가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함, 의심, 두려움. 온갖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설마, 바람?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최악의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4시, 4시 30분, 그리고 55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경 씨가 참지 못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미경아. 왜 앉아? 어디 갔다 와? 그게. 담배. 새벽 12시에 나가서 5시에 들어오는데 담배.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바보 아니야. 5시간 동안 담배 피웠다고.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니야. 정말 담배 피우고. 그럼 5시간 동안 뭐 했는데? 미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 그냥 좀 바람 쐬고 왔어. 바람? 5시간 동안? 응. 요즘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좀 걸었어. 어디를 5시간 동안 걸어? 그냥. 동네 이곳저곳. 미경 씨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미경 씨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요. 알았어. 들어가서 자. 미경 씨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야간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45번. 항상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가서 5시쯤 돌아왔습니다. 미경 씨는 매번 확인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 뭐 하고 왔어? 그냥 걸었어. 남편은 항상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매일 밤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거 이상한 거야.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추궁해봤어? 응. 근데 그냥 산책한다고만 하고. 수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미경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특히 중년 남자들. 우리 남편은 달라.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 미경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봐. 흥신소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흥신소. 응. 내가 아는 언니가 남편 바람 의심해서 흥신소 쓴 적 있어. 거기서 확실하게 증거 잡아줬대. 하지만 미경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게 나아. 바람이면 바람대로 대응해야 하고 아니면 안심할 수 있고. 미경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흥신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매일 밤 남편이 사라질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과 의심.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강남의 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맞았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부탁하려고. 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미경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새벽마다 사라지는 남편, 5시간씩 행방불명, 거짓말 같은 변명들.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쵸? 저도 정말 안 믿고 싶은데.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 저희가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나? 일주일 기준 35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결정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분 사진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차량 정보도요. 미경 씨는 준비해간 남편 사진과 차량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그 일주일은 미경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나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겠지. 오늘은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5시쯤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어느 날은 남편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 미경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향수. 여자를 만난 거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흥신소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미경 씨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옷, 가방, 서류들. 뭔가 단서가 없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미경 씨는 점점 더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만에 얼굴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응? 아니야. 괜찮아. 정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조사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미경 씨는 흥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인, 일주일간 남편분을 미행한 결과입니다. 미경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경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분은 바람을 피우신 게 아닙니다. 네. 미경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직원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어두운 골목에 서 있는 모습.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리운전 앱입니다. 남편분께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대리운전. 미경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다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있는 모습. 차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모습. 그리고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술 취한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남편을 윽박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다음 사진. 남편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이건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남편분께 시비를 거셨더라고요. 차 안에서 토하고 내릴 때는 운전이 별로였다며 협박까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맞은 거예요. 때리려고 손을 올리긴 했는데 실제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미경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5세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었던 남편이 술 취한 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대리운전을?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 이것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요? 남편분, 회사에서 해고되셨습니다. 네. 미경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매일 출근해요. 겉으로는 출근하는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안 가십니다. 직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회사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는 모습.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 저희가 회사 측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남편분은 2달 전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셨습니다. 미경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2달 동안. 네. 부인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낮에는 출근하는 척 하시고 밤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신 겁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원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미경 씨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받으셨을 겁니다. 28년 근속이시니까 상당한 금액이었을 텐데 어디에 쓰셨는지는 저희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썼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2달 전, 딸 지은이가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물었었죠. 여보, 이 돈 어디서 났어? 우리 적금 깬 거야? 아니야. 회사에서 성과금 나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퇴직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달 전, 아들 민준이 군대 가기 전에 남편이 용돈으로 300만 원을 줬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많은데. 괜찮아. 군대 가서 필요한 거 사 먹어. 그것도 퇴직금이었겠죠. 미경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 상황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직원이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새벽 4시. 대리운전 콜이 끊긴 남편이 한강 다리 위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5세 남자가 홀로 새벽 한강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흑흑.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원이 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을 이해해 주세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신 겁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남편을 의심하고 흥신소까지 쓰고. 아닙니다. 부인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남편분과 잘 대화해 보세요. 미경 씨는 사진들을 받아들고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여느 때처럼 7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씻으러 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미경 씨는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여인 얼굴, 거칠어진 손. 내가 왜 이제야 알아차렸을까? 여보. 미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 다 알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미경 씨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대리운전하는 사진, 손님에게 고개 숙이는 사진, 한강에서 우는 사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도 알아. 2달 동안 출근하는 척하고 밤마다 대리운전한 것도.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아,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미경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 아내야. 같이 살아온 지 25년이야. 알아.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뭐? 나 28년 다닌 회사에서 잘렸어. 55살에. 은퇴까지 5년 남았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가장으로서 실패한 거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잘렸어. 여보,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 여보, 나 회사 잘렸어. 이제 수입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결혼할 때 내가 돈을 줘야 했어. 아버지로서. 민준이 군대 갈 때도 용돈을 줘야 했어. 그래서 퇴직금을. 응. 퇴직금 받아서 애들 챙기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야.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못 버틸 것 같았어. 그래서 대리운전을. 응.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미경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왜 혼자 고민해? 나한테 말했으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당신은 나를 대기업 부장으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백수가 됐다고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이 건강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남편이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운 줄 알았어. 매일 밤 어디 가는지 몰라서 미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미경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대리운전 그만둬. 하지만 우리 함께 방법을 찾자. 퇴직금 얼마 남았어?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충분해.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어. 미경 씨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0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부부는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해볼까?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사? 응. 퇴직금 8천만 원이면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가게? 치킨집은 어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미경 씨를 봤습니다. 치킨집? 갑자기? 당신 원래 치킨 좋아하잖아. 나도 요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고. 하지만 치킨집은 경쟁이 심하잖아. 알아. 근데 우리 동네에 장사 잘 되는 치킨집 봤어. 맛만 좋으면 손님은 오더라고. 미경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 치킨 창업 학원도 있어. 1달 과정인데 거기서 배우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우리 둘이 함께하면 못할 것도 없어. 남편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남편은 치킨 창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양념 만드는 법, 치킨 튀기는 법, 위생관리.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기름에 손대이기도 하고 양념 비율을 잘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완벽한데? 정말? 맛봐봐. 미경 씨가 치킨 한 조각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와, 맛있는데? 진짜 장사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얼굴. 미경 씨는 행복했습니다. 1달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게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집 근처 상권을 돌아다니며 빈 점포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여기는 어때? 학교 근처라 학생들 많이 올 것 같은데. 좋네. 근데 권리금이 좀 비싸. 여기는 임대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곳.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주택가 상권의 작은 점포. 권리금 2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가깝고. 그러네.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데.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건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 간판 설치, 테이블 배치. 남편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미경 씨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우리 가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2달의 준비 기간. 드디어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미경 치킨. 부부의 이름을 딴 치킨집. 오픈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1부 마이너스 행복한 엔딩. 첫 손님은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기름에 튀겨지는 소리. 고소한 냄새. 15분 후 첫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요. 손님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진짜.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의 극찬. 부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치킨집이죠? 후라이드 2마리 포장이요. 배달되나요? 바쁜 하루였습니다.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얼마 나왔어? 한 35만 원? 와, 첫날 치고 대박인데?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도 행복해?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그때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야. 나도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 비밀 없이 살자.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미경 치킨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치킨 진짜 맛있더라. 사장님 부부도 너무 친절하시고 바삭하니 최고야.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 평균 매출 1,200만 원.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1명 고용을 빼고도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 양념 어때? 완벽한데? 손님들 진짜 좋아하겠어. 내 비법이야. 비법은 무슨, 내가 다 가르쳐준 건데. 뭐? 내가 더 많이 개발했거든. 하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빠, 엄마, 지은아. 사위도 왔네. 장인어른, 장모님. 치킨집 대박이시라면서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딸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아빠, 엄마 같이 일하시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 진짜?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둘 다. 미경 씨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부부는 가게 앞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치킨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진짜 맛있다. 여보. 응. 나 당신 사랑해. 남편이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힘들 때 같이 있는 게 당연하지. 미경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이겨내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래. 약속해.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부부. 이제는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미경 치킨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빛 아래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철수미경 치킨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집이 됐습니다. 배달의 평점 4.9점, 리뷰 수 1,500개. 사장님 부부가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정성이 느껴져요. 치킨도 맛있지만 따뜻한 응대가 최고예요. 우리 동네 자랑 치킨집. 철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미경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가끔 두 사람은 그때를 떠올립니다. 남편이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그 시간. 아내가 남편을 의심했던 그 순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해. 나도. 하지만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 이제는 뭐든지 같이 상의하잖아. 응. 비밀 없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철수미경 치킨. 오늘도 부부는 함께 치킨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하고 서로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52세 김미경 씨의 이야기. 남편이 매일 밤 사라졌던 그 시간. 바람을 의심하고 흥신소에 의뢰했던 그 순간. 하지만 진실은 남편은 가족을 위해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자신을 숨기고 새벽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진실을 발견하게 하고 그 진실이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 철수 씨와 미경 씨 부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배우자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없나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혹시 힘든 일 없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